안녕하세요. 카티비 뉴스 민준식입니다. 제디에 서 있는 G90. 제가 일전에 이 G90을 개인 차량을 밤에 야간 비행을 한번 해본 적 있죠. 이번에 G90이 이제 블랙 에디션이라 그러죠. G90 블랙이라 그래서 차량 전체를 까맣게 만든 플래그십 G90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승차가 나와서 이번에 한번 정식으로 시승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급인 차 G90 블랙 어떤 차일까요?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겉보기에도 이제 새카만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전시장에서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차에는 검은 것만 있다. 실버, 요즘 차들, 고급 차들 보면은 이제 크롬 장식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크롬이나 이제 다크 크롬이 됐던, 밝은 크롬이 됐건, 무광 크롬이 됐건, 크롬을 많이 장식을 다는데, 크롬 장식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롬이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하이그로스 블랙으로 돼 있어요. 옛날 몰딩이 있던 자리가. 그리고 이제 등화류, 이제 불이 들어오는 자리는 불가피하게 색깔이 까만색이 들어가면 불이 안 보이니까 이제 이 부분만 오히려 부각돼 보입니다. 이게 두 줄에 이게 깜빡이 들어오는 거죠. 방향지시등 들어오는 등이 지금 오히려 이렇게 하얗게 부각이 돼 있고요. 사실 헤드램프 자체도 그 MLA 헤드램프가 까맣게 그 베젤을 까맣게 만들어 놓고 중간에 이제 그 MLA 렌즈만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더 새카맣게 보여서 더 잘 숨겨져 있습니다. 그릴 모두 까만색이고요. 휠 까만색이고요. 저번에 봤죠? 이 휠 러그 너트까지, 얘는 너트가 아니라 사실 볼트죠. 볼트 방식인데 이 볼트까지 지금 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새카맣다 보니까 하나 또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란 스티커가 붙어 있죠. 휠에 하나 붙어 있고 타이어에도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휠에서 가장 굴곡진 부분과 타이어에서 가장 굴곡진 부분을 매칭을 시켜요. 이 두 군데를. 그러면은 이게 밸런스가 가장 맞게 매칭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휠 밸런스 자체가 좀 잘 나오고, 그래서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차를 만들 때 모든 차량이 조립을 할 때 저렇게 타이어에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휠에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에 맞춰서 타이어를 끼우고 그 다음에 밸런스 납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붙어 있죠. 밸런스 납이 이렇게 30g을 붙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휠 밸런스를 잡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 정비 장식인데,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가 또 촌스럽게 이걸 또 문을 또 촌스럽게 제가 손으로 닫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띠용. 네,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는 고스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운전석에서 내려다보는 G90의 계기판입니다. 기존 모델, 다른 모델들이 보통 이게 좀 컬러를 가지고 이게 좀 베리에이션을 넣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밝은 색이었다가, 예를 들어 이 계기판은 스크린은 좀 짙은 색, 여기 밝은 색깔 해가지고 이게 대비가 보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우드 그레인이 또 뭐 다른 색깔. 그런데 블랙은 그냥 올 블랙입니다. 그야말로. 네. 전체가 다 블랙으로 되어 있고, 제가 잠깐 리뷰하면서 진짜 빠람하지 않았던,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이 우드 그레인 장식이 여기 또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애쉬라는 수종, 그러니까 물풀의 나무인데 이게 나무 결이 굉장히 결이 깊거든요. 그래서 홈이 많이 파여 있는 그런 구조의 나무인데 여기다가 금색으로 칠을 했어요. 그리고 금색으로 속은 칠을 하고 이제 겉부분, 이제 평평한 부분에다가는 이제 까만색으로 착색을 한 것이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골드와 블랙의 아주 강렬한 그 대비 효과를 준 그런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패턴을 또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다이아몬드 패턴이죠, 제네시스에
퀼팅 패턴을 또 여기 이렇게 집어넣어 줬고, 그 퀼팅 패턴 또 시트에도 이렇게 시그니처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리어 시트도 보면은요, 그냥 여기서 보기만 해도 정말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 까만색으로 전부 이렇게 시커멓게 한 인테리어가 사실은 인테리어의 질감이 검은색을 이렇게 짙은 색으로 해놓으면 이게 좀 숨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검은색은 싸구려 차가 좀 덜 싸 보이게 만들려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많이 새카맣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네시스 G90 블랙은 검은색이면서도 검은색이 이렇게 고급스러워질 수가 있구나, 품격을 보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아주 마스터피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자는 이게 찍어낸 인테리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제네시스는 뭐 롤스로이스나 벤틀리처럼 장인이 이렇게 수작업을 해서 한 땀 한 땀 따서 만드는 차가 아닙니다. 매스 프로덕션이죠. 찍어내는 면서 이제 비싸게 받는 고급 차인데요. 그 찍어내는 수준을 보면은요,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닌가, 업계 최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가죽 시트가 이렇게 굴곡이 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평면이 아니고 3D예요. 2D가 아니고 3D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가공을 하려 그러면은 이게 어디 부분에서 늘어나서 주름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건 롤스로이스 수 가공을 한 롤스로이스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없습니다, 그런 게. 이거를 3D로 미리 프리팹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찍어냈다는 얘기죠. 이 모양대로 찍어서 잘라낸 다음에 이 의자 모양대로 요거를 3D로 찍어내서 그리고 나서 바느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끔하게 깨끗하게 마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런 기술은 사실 예색 기술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찍어낸다고 하는데 매스 프로듀스를 해야지 이렇게 좀 찍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옛날에 그 가구를 만들 때 이렇게 소파를 이렇게 주름 없이 뺑뺑하게 펴가지고 이쁘게 만드는 방법을 참 연구를 많이 했었었는데 안 됐거든요, 그게. 근데 이걸 알았죠. 이렇게 찍어내야 된다는 것을. 옛날에는 그래서 가죽 시트 보면은 주름을 미리 일부러 줬잖아요. 그냥 가죽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숨기려고 이렇게 주름을 줬던 거였습니다.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그런 것도 싹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차에다가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게 됐어요. 여기 보세요. 주름 하나 없이 이게 쫙 가죽이 됐던 인조 가죽이 됐던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참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승차를 바로 받자마자 갖고 나왔어요. 갖고 나왔는데 저번에 타봤던 그 개인차에 비해서 승차감이 좀 딱딱한데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여기 타이어 공기압 51이 들어가 있습니다. 51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그렇고 리뷰 때도 좀 자주 언급하는 부분이 공기압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이 정비사들이 이 타이어 공기압을 지나치게 많이 집어넣는 경향이 있어요. 땡땡하게. 그래서 뭐 블루 핸즈만 그런 데만 들어가면은 그냥 바로 들어온 차를 무조건 40 psi 맞춰가지고 넣거든요. 근데 40 psi가 냉각 기준으로 이렇게 40 psi를 넣는 거는 그러니까 차 타이어가 열이 많이 받았을 때 40 psi면 그건 맞습니다. 정상이 맞습니다. 34, 35에서 달려가지고 40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차가운 상태에서 40을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랬다는 증거예요. 지금 뭐 40 이상을 넣었다는 증거고, 이거는 완전 초과입니다. 이렇게 넣는 건 상식 밖의 일이거든요. 일단 차 먼저 세워서 요거 타이어 공기압부터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운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승차감이 고급차 같네요. 처음에 탔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이거 막 왜 단단하지? 뭐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 특유의 부드러운 승차감을 되찾았습니다. 뭐 휠이 21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좀 튈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계기판을 켜봤는데 이렇게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네,
역시 일렉트릭 슈퍼차저 그리고 일렉트릭 모터까지 초반에 이렇게 힘을 보태주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확실히 엔진이 으르릉 하는 그 용을 쓰는 느낌이 훨씬 덜해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가속을 할 때 참 쾌적한 부분, 이런 부분 참 좋아요. 그래서 이 V6 엔진, 제네시스 V6 엔진이 이 시장에 나온 엔진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엔진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음색이 가장 뛰어난 엔진도 아닙니다만은 음색이 뛰어나고 좋아요. 네, 그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 차의 그 하부 소음이 좀 미쳤어요. 너무 조용하거든요. 물론 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로드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있고, 또 각종 흡차음 대책을 뭐 고급차니까는 당연히 제대로 세웠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지? 그래서 하체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네, 하체를 보고 계십니다. 앞 서스펜션이 더블 위시본이라고 알려져 있죠. 뭐냐면은 네, 저 위쪽에 Y자 모양의 그 어퍼암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Y자 모양의 그 위시본이라는 게 이제 서양 사람들의 그 닭뼈 얘기거든요. 닭뼈에 그렇게 Y자 모양의 뼈가 있는데 그걸 위시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있고 아래쪽에 하나, 앞쪽에 두 개의 또 Y자 패턴의 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암이 진동과 충격을 흡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서브프레임 마운트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개의 브라켓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산을 시켜서 마운트가 되어 있고, 그래서 좀 단단하게 또 여러 개를 진동 소음을 분산을 시키고요. 저 앞에 보면 동그랗게 다이나믹 댐퍼가 또 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왼쪽에만 달려 있네요. 예, 이건 이제 그 드라이브,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쪽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동계의 진동을 상쇄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그 다이나믹 댐퍼가 달려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은 아주 커다란 부싱에 장착된 로우암 하나, 그리고 로우암 두 개가 있고, 위에 어퍼암이 이제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방식의 서스펜션 구조고, 이제 리어로 오면은 이거 역시 이제 멀티링크 구조인데, 보시면은 통 알루미늄 주물로 만든 서브프레임이 보이시죠? 어우,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차체에 이렇게 고무로 연결되어 있는 부싱, 이렇게 차체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브라켓으로 해서 이렇게 또 추가로 보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지요. 이제 후면부도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커다란 부싱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브라켓, 추가 브라켓까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접점을 통해서 바퀴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링크를 통해서 또 분산을 시키고요. 지금 소음 막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제가 이거 차 서 있을 때도 봤었는데, 이 커다란 추가 달려 있습니다. 진동추, 다이내믹 댐퍼라고 불리는데, 이게 양쪽에 달려 있거든요. 얘가 이제 고무에 의해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진동에 이제 떨게 됩니다. 이게 떨면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은, 이 바퀴에서 올라오는 진동, 하체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이게 소음이 되는데, 이게 떨면서 그 소음을 상쇄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캔슬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차량 하부 뒤쪽에서 이 바퀴 소음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얘가 그렇게 조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에어스프링 얘기 뭐 그런 건 다 있는데, 에어스프링은 넘어가겠습니다. 듀얼 챔버 에어스프링이 이제 고급차에도 다 장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 장착되어 있고, 가변식 댐퍼로 충격을 흡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넘는 차의 승차감을 다시 한번 느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자주 오는 이 과속방지턱 코스를 한번 와봤습니다. 에어 스프링의 장점은 잔진동도 잘 흡수해주면서 큰 진동도 잘 받쳐주는 그런 다재다능함을 또 자랑하지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산재되어 있는 이 고약한 과속 방지턱, 그리고 이런 파톨에 가까운 이런 충격을 받아도 거의 충격이 저한테는 느껴지지 않았고요. 방금 제가 일부러 한번 밟아봤습니다. 네. 조금 큰 방지턱을 넘을 때 이렇게 쿵 하면서 이게 무슨 뭐냐면 바퀴가 먼저 떨어지는 거였죠. 이것도요. 네. 바퀴가 먼저 땅 하고 떨어지면서 노면을 움켜쥐고, 그리고 바디는 약간 천천히 떨어지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가끔 이제 텅텅 소리 나는 것 때문에 이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 고장난 거 아니야?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서스펜션이 열일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아주 최적화, 우리나라 그 도로에 아주 최적화된 승차감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게요, 요즘 이제 벤비아 플래그십들요, 이제 걔네들이랑 또 경쟁을 하는 차니까요. S클래스, 7시리즈, A8, 아우디 A8, 걔네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걔네들이 보면은 요즘 이 저속에서요 극단적으로 부드러워졌거든요. 그 차들이요, 정말 좀 이게 독일차 맞아? 할 정도로 막 부들부들 낭창낭창, 막 미국 차처럼 그렇게 낭창낭창 해졌는데, 오히려 얘는 지금 이 제네시스는 예전 독일차나 유럽차의 약간 그 단단함 느낌을 아직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듭니다. 오히려 그래서 타보면은 사실 이게 벤츠, 그러니까 S클래스보다 조금 좀 통통거리다 튄다, 단단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분명히.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제 취향에는, 약간 단단한 승차감을 좋아하는 사람 취향에는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블랙의 품격, G90 블랙을 타고 있습니다. 너무 잘 타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비싸서 못 삽니다. 이 차에 달려있는 기술들이 첨단 기술이기도 하고 고급 차에만 달리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차에만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벤츠에도 있고 아우디에도 있고 BMW에도 있고 모든 기능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도 이제는 이런 게 있네, 뭐 이렇게 좀 감탄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제네시스가 이걸 굉장히 잘하네, 이런 단계까지 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차감이나 정숙성 이런 거는 물론이고요, 이 첨단 장비의 활용성, 그리고 이제 럭셔리 아이템, 럭셔리 굿즈의 가장 큰 또 구매 요소, 선택 요소는 사실은 차별화되는 고급감이죠. 디자인과 그리고 촌스럽지 않음입니다. 비싸 보이는 거. 이번에 그러니까 블랙 에디션이라면서 내놓은 차를 봤을 때, 이 차의 그 만듦새를 봤을 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아주 제한적일 수 있는 일인 블랙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자칫 대충 만들었을 것 같은, 싸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소재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품위 있게 품격을 갖추고 럭셔리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네시스가 이제 럭셔리 브랜드로서 이제 좀 물이 올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장점만 얘기하고 막 빨아댔는데 모자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 첫 번째로 보자면 이 연비입니다. 6.7km 지금 찍히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승 구간이 길진 않아서 시내 구간 위주로 탔는데, 확실히 요 부분은 예를 들어 벤츠에 비하면은 모자랍니다. 그리고 승차감, 걔가 더 좋더라고요, S클래스가. 그런데 저는 솔직히 요즘 S클래스의 그 좀 과한, 너무나 지나치게 화려한,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으로 간다고 하면서 좀 오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아직 좀 그 클래식한 그 기품을 가지고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제네시스의 신뢰는 좀 한 표를 더 주고 싶네요. 그만큼 차가 잘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가 이제 누구나 탈 수 있는 차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이 차를 탈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고민을 할 때 이 차가 꽤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네시스 G90의 최고봉 스페셜 모델이죠. 제네시스 G90 블랙 리뷰를 마치겠습니다.